캘리포니아주 경찰국이 용의자들의 얼굴을 장난감 레고 머리로 대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용의자들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다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해당 제품의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테이트팜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주의 보험 7만여 건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직원이 물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소포를 빼돌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가 한국어 통역 프로그램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부터 소셜미디어상의 비폭력 범죄 용의자의 사진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자 한 경찰국이 용의자들을 레고로 가린 얼굴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국은 용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용의자들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용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모두 장난감 레고 머리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뮤리에타시 경찰국이 게시한 실제 체포 장면인데 용의자마다 표정이 제각기 다른 레고 머리를 합성한 겁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올해부터 용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At least 5 years ago, we began publishing a weekly roundup where we put out booking photographs of arrests that we made during the week. 이 법안에 따르면 비폭력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들의 얼굴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없습니다. 또 머그샷이나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모든 사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이 지난 이후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나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 되거나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는 특별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국은 해당 법안 준수를 위해 용의자들의 얼굴을 레고로 가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Definitely believe strongly in the value of transparency with our community and letting them know what their police department is doing out there. At the same time, making sure we're remaining compliant with state law and respecting the suspects' rights as well. So again, that's that fine line of maintaining that balance. 앞서 뮤리에타시 경찰국은 지난해부터 용의자들의 얼굴에 바비 인형이나 슈렉 등 여러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A little fun, get some attention, game the social media algorithms, generate some attraction, likes, follows, stuff like that.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캐릭터를 이용해 신원을 가리는 건 용의자를 희화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애초에 범죄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레고 그룹은 해당 경찰서의 레고 이미지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경찰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최근 위고비와 오젬픽 등 인기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다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해당 제품의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폴센 브론스턴을 비롯한 수십여 명의 환자들은 오젬픽을 복용한 후 담낭을 제거하거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제약사 엘리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은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다 소화기관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원고 측 변호인은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을 겪은 2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 릴리는 성명을 통해 해당 제품에는 약을 복용하다 위장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확히 나와 있다고 밝혔으며 노보 노디스크 역시 의료 전문가의 관리하에 복용할 때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보장된다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텍사스대 보건과학센터는 연구를 통해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체중 감량제는 소화 과정을 늦추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유도해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 수술 도중 구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질식사나 폐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팜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주에 7만여 건의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주에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3만여 명의 주택 소유자와 임대주택, 건물보험과 4만 2천여 건의 상업용 아파트 보험을 갱신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전체 보험 가입자의 2%가 영향을 받게 되며 고객들에게는 7월 3일부터 8월 20일 사이 통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이트팜 측은 인플레이션과 재난 노출, 재보험 비용과 여러 제한 등으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의 위험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다시 책정하기 위해 보험국과 개빈 뉴섬 주지사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스테이트 등 다른 메이저 보험사들도 신규 보험 가입 중단을 잇따라 선언하면서 보험료가 급등하는 등 보험 가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직원이 배송 과정에서 소포를 절도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루이스 파크 경찰국은 아마존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파트 택배에 보관하면서 고객들에게 배달되어야 하는 물품을 빼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피해 아파트 CCTV 영상에 따르면 아마존 택배기사 복장을 한 여성이 택배를 보관함에 넣은 뒤 이미 배치된 택배 2개를 훔치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가 아마존 배송원으로 위장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 아마존 직원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같은 지역의 주택가에서도 같은 수법의 절도 행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At 9:45 on our ring, we got notified that someone had stolen our packages. They were wearing an Amazon jacket. 당국은 최근 택배를 비롯한 우편물이 도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우편함과 집 앞을 자주 확인하며 도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원래의 모습이 아닌 왜곡된 모습으로 인식하는 희귀 증상인 얼굴 변형 시증, PMO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한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PMO 증상이 있는 58세의 남성이 보는 이미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PMO 증상이 있는 남성 앞에 남성과 여성 모델의 얼굴 사진과 실존 인물을 각각 배치하고 연구 대상자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는 화면이나 종이에 있는 모델의 얼굴을 볼 때는 왜곡 없이 정상적으로 봤지만 직접 모델 얼굴을 볼 때는 영화 배트맨의 악당 조커처럼 눈과 입이 길게 찢어져 있거나 이마나 볼 주름이 깊게 파여 있는 이미지가 도출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PMO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얼굴 왜곡을 사실적으로 시각화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PMO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로 LA 경찰 수장에 오른 도미니크 최 LAPD 임시국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LA 한인사회가 축하연을 개최했습니다. LA 총영사관 관저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잔니 LA 12지구 시의원 등 시 관계자들과 한인사회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최 국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For the city of Los Angeles, the appointment of Chief Choi as our interim chief makes him the first Asian American to lead the second largest police department in the nation.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도미닉 초이 국장이
이렇게 이번에 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건 한인사회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커뮤니티에서 다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영사관 할 것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축하하게 됐습니다. 특히 도미니크 최 국장은 한인사회 감사의 뜻을 전하며 LA시의 치안 안정에 총력을 다할 뜻을 전했습니다. I'm excited. It's a very warm welcome. I've always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Los Angeles, and tonight is no different. I feel like I'm amongst friends and family, so I'm very comfortable. I appreciate all their support. We will continue to work as great partners in reducing crime and increasing trust with the police department. 이외에도 최 국장은 경찰 인력 부족 현상을 LAPD의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에서 앞으로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통역사가 배치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회는 LA 경찰국과의 협의를 통해 올림픽 경찰서에 한국어 통역 프로그램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0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 등을 거쳐 총 7명의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역 자원봉사자들은 올림픽 경찰서 내부에서 한인 민원인들의 통역을 도우며 경찰관들의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LAPD 한국어 통역자 상주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됐지만 경찰서장 교체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중단된 바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가밀리언의 1등 당첨금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오늘 복권 열풍이 일었습니다. 메가밀리언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넘게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오늘 1등 추첨 당첨금이 9억 7,700만 달러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복권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I got businesses lined up ready to go. I got the plans in order ready to go. Probably give most of it away, but I mean, who in the world needs all that money? Not me. 한편 오늘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전액을 29년으로 분할해 연금처럼 받거나 한 번에 수령할 경우 절반 금액인 4억 6,100만 달러를 일시불로 가져가게 됩니다. 크라이슬러의 일부 차량에서 에어백 결함 문제가 확인돼 28만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파열돼 운전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미 전역에서 판매된 28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형의 다지 차저와 크라이슬러 300 차종입니다. 크라이슬러는 오는 5월 3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이메일로 리콜 통보를 할 예정이며 에어백을 무료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1960년대와 70년대를 대표하는 음악의 아이콘 세시봉이 미주 지역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6일 샌버나디노 인근 야마바 극장에서 열린 세시봉 콘서트에는 조영남과 윤영주, 김세환 씨가 출연해 7080 세대 히트곡들을 선보이며 추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번 콘서트에는 센터 메디컬 그룹 가입 환자 1000명에게 콘서트 무료 티켓이 제공됐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서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40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국제사회 규탄을 요구했고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총소리와 함께 남성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연장을 황급히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고 총격 소리에 황급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현지 시간 22일 금요일 밤 모스크바 북서부 외곽 크로커스 공연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명 이상의 무장괴한이 위장복을 입은 채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총격은 15분에서 20분 동안 이어졌으며 대형 화재를 일으키기 위한 수위탄도 사용됐다고 목격자들은 진술했습니다. Лично увидел, как террористы зашли, начали расстреливать всех, кинули в итоге молотов, все подожглось. Нас повели к выходу, в итоге выход был заперт. Мы бегали по всему Крокус-Сити. 폭발도 2차례나 발생해 공연장 건물 3분의 1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건물 지붕도 일부 붕괴됐습니다. 당국은 공연장 지하를 통해 약 100명을 대피시키고 옥상을 통해서도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9,5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선 피크닉이라는 그룹의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다행히 가수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잡혔지만 정확한 배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측은 이 사건을 피비린내 나는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주말 사이 모든 공개 행사를 취소하고 애도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은 현재로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일본이 어제 새로운 중학교 교과서를 발표했는데요. 독도 영유권 문제나 위안부, 강제 연행 등에 대한 일본의 비뚤어진 시각이 노골적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시마네현의 독도를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선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여 시마네현에 편입했으며 일본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52년에 한국 정부가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가해 역사도 더 노골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교과서엔 끌려왔다, 강요당했다는 표현이 명백히 적혀 있었지만 새 교과서에선 모두 삭제됐고 일부 조선인과 대만인이 고된 환경에서 일했다고만 서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뒤 교과서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겁니다. 특히 3년 만에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던 우익성향 레이와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는 이례적으로 검정이 보류됐습니다. 해당 교과서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請求権問題については学習指導要領にも載っていないし、あえてそこまで触れなくてもいいことだと思っていたんです。 또 종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조선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으며 위안부 여성들이 돈을 받고 일했다고 서술한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검정을 통과한다면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대변인 성명을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한국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의 대응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온 후보들이 의사협회 새 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한국 정부는 공보위와 군의관은 물론 개원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의사협회의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이면택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그동안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왔는데 이면택 후보의 경우 지난 2월 대통령 민생토론회장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강경파 수장의 등장과 함께 의료계 대응은 더 강경해질 전망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법원에 정부의 2,000명 증원과 배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00명에 대해서 너무나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다는 집착 때문에 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성이 마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 비대위,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각각 성명을 내고 전공의 처벌 방침과 의대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외과학회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3년 만에 학술대회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과 배분 결과에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료계에서 불거진 9월 전 정원 변경 가능 주장을 부인한 겁니다.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된 다음 주 월요일,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또 활동하지 않는 50세 이상 의사 4,100여 명이 진료에 나설 수 있게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대신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 대표는 나란히 격전지로 꼽히는 중원, 충남 지역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냐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친일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충남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탄핵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당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가지고 어떻게 민생이 챙겨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생을 현실적으로 챙기는 당입니다. 저희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최근 야권을 종북 세력으로 싸잡아 비판해온 한 위원장은 조국 혁신당에도 정면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과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이재명과 손잡고 주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 연속 충남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의 실정을 난타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머슴들이 일꾼들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내쫓아야만이 비로소 정신을 차린다.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모범 사례로 들어 무리를 빚은 국민의힘 서산 태안 성일종 의원을 직격하며 친일 심판론까지 띄웠습니다. 경제 폭망,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한일전이다. 비례대표 명단 갈등을 수습한 개혁신당은 이주영 전 소아과 의사와 천하람 변호사 등 1, 2번 후보들을 사령탑으로 내세운 선거대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장훈 4.16 안전사회연구소장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5명을 추가 영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요즘같이 인건비 상승과 함께 큰 인상폭으로 오른 보험료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로서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중에 다친 직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트포드라는 보험사의 통계에 의하면 다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18%, 그리고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45%의 클레임 비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해일로부터 30일 안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1년 안에는 클레임이 파일링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별로 적정한 코드가 보험료 책정에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조 공정에 관여하는 직원과 판매 담당 직원, 그리고 사무실 직원 등에 대한 각각의 코드가 다르고 그 보험료도 다릅니다. 급여 100불당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급여 기록과 그동안 감사받은 기록들을 비교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X 모드, 저희가 Experience Modification Rate라고 하는데요. X 모드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 모드라는 것은 그 사업체의 클레임 청구 금액을 같은 업종과 같은 규모의 사업체와 비교하여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를 기준으로 X모드가 80%이면 20%를 디스카운트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110%이면 20%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X모드는 전국 보험 협의회 National Council on Compensation Insurance, 저희가 NCCI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에이전트를 통하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일 이 수치가 내려갔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작업장 복귀 프로그램, 저희가 Return to Work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셋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상해 직원을 작업장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상해 직원이 기존에 했던 일을 하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또한 통계에 의하면 이로 인해 회복 기간도 짧아지고 빠른 복귀로 인해 다른 직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되며 직원의 재정적인 압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빼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증조부모, 조카,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오너십을 1%만 가지고 있어도 전체 급여에서 제하고 계산되므로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주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 전에 미리 고용 전 검사, 저희가 프리-임플로이먼트 exam이라고 하는데요. 고용 전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신체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 그리고 정직 및 청렴성에 대한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는 보험사나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